계시고 처음 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좌식이었는데 좀 바뀌었네요. 입식으로요. 입식이 편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플 때가 됐죠. 맞아. 요새는 절이 예전에는 무조건 다 좌식이었잖아요. 좌복을 놓고. 근데 외국에 있는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중국도 조금 의자를 높게 놓고 또 교회처럼 앉아서 하는 절도 많이 생겼더라고. 노보살님들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니까 아마 불교가 많이 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많이 변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연이어서 하는 내용이에요. 사찰 음식에 대한 건데 여러분 사찰 음식 많이 들어보기도 하시고 잘 알기도 하시죠? 그쵸? 네. 또 여기서는 혹여 사찰 음식에 대한 강의를 그러니까 실습하는 음식 강의 있잖아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사찰 음식 배워보신 분 계세요? 네. 그래도 많이 여기선 사찰 음식 강의 예전에 하셨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한 번 하셨어요? 2번 했어요? 좋았는데 왜 그만 좀 어려우셨었나요? 스님이 안 오셨어요. 주변에 여기 솜씨 좋으신 비구니 스님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백영사 스님 오셨었어요? 백영사 어떤 스님 오셨었죠? 정관 스님 오셨었어요? 바쁘신 스타 스님이라서 시간이 안 됐었나 보네. 그렇군요. 굳이 뭐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점심 공양 하신 것도 사실 사찰 음식이잖아요. 사찰.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 강의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가끔 쓰기도 하거든요. 한번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다 꺼내보세요. 핸드폰 없으신 분도 계셔요? 네. 네. 진짜 요번에 비핀 없으셨어요? 여기는 괜찮았어요? 그렇군요. 저희는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여 쪽에 하우스가 다 잠겨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가 오니까 거기에 배수구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하수구를 열어줘야 될 것이 올해 비가 안 오니까 고장나서 노후됐기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빨리 빼야 되는데 빨리 못 뺀 거예요. 가서 사람이 너무 많이 비가 오니까. 그래서 동네 전체가 하우스가 잠겼고 부여는 2명이 실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서울은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해서 지하에 물이 차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너무 가까운 곳에서 사람이 2명이 실종이 되고 저희 하는 신도님들이 메론밭이 다 쑥대밭이 되고 이러게 되니까 정말 이게 환경재난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정말 다행히도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우리가 마음 깊이 우리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일일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은 점심은 채식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송광사에서 드셨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하루 정도는 저번에 저희가 벌써 1년이 됐는데 만난 지가 채식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저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것이 보살도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실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하다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진짜 매번 음식을 하는 게 아니면 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억은 하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사실 우리가 계율을 받을 때 오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을 때도 그 연비의 그 따끔함이 있고 뒤돌아서 잃어버릴지언정 계속 계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잘 안 보여서. 네. 송광사 말고도 외부에서 환경 교육도 하고 또 비건에 대해서 교육도 해요. 음식은 사찰 음식을 하긴 하지만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고귀하고 우리가 전통에 나가야 할 우리의 생활 양식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먹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단위가 그 고단위라서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비건 음식들을 제가 개발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강의할 때 수강생들을 보면 어른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파서 오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이라든지.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젊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아토피가 낫지 않는다든지 또 여자아이는 성조숙 중이라서 뭐 유치원 때 생리한다든지 뭐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너무 어린 아이인데 당뇨병이라든지 소화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큰 의미에서는 사찰 음식이지만 사찰 음식에 조금 협소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비건이라고 하는 조금 더 대중적인 음식을 통해서 사찰 음식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먹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죠. 자주 오실 수도 있는데 사찰 음식을 이렇게 피부 가까이 느끼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너무너무 좋은 도량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찰 음식이란 무엇일지 제가 설문조사를 외부로 지금 띄워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3가지 항목을 적어 놓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아주 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핸드폰 꺼내셨죠? 네, 거기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앱을 까셔서 저도 인터넷이 연결됐네요.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네이버 연결이 됐죠? 그러면 자, 같이 쳐보세요. 멘티, 잠깐만요. 멘티, 우리 검색하는 창 있잖아요. 검색하는 창에 멘티미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멘티미터. 여기 멘티미터 보이시죠? 여기 멘티미터.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된 홈페이지가 떴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안 되겠어요. 쉽습니다. 멘티미터.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거기 코드를 적으라고 나와 있죠. 맨 위에 분홍색으로. 보셨어요? 네. 거기에 제가 코드를 불러드릴게요. 적어 보세요. 5932 5932 5024 5932 5024 그거를 다시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찰 음식이란이라고 하는 바가 뜨죠? 네, 거기에 3가지 목록이 있죠?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찰 음식을 한번 문자처럼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화면에 뜰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수업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지금 여러분 네이버 하셨죠? 네이버에 멘티미터라고 쳐보세요. 멘티미터 이거 보이세요? 멘티미터 이렇게 쳐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가 있어서 얘를 터치해 보시면 저는 지금 화면이기 때문에 이런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은 맨 위에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올 거예요. 분홍색에. 나와요? 나오셨어요? 네. 혹시 주변에 그러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오네요. 가지나물, 건강하다, 감자볶음, 콩나물국, 너물도 있네요. 네, 바로. 그래서 맨 위에다가 코드를 5932, 5024를 누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제가 뜹니다. 5024. 여기 보면 코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5932, 5024. 여기 보이세요? 코드? 네, 요거를 누르시면 여기 나오는 거.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다. 건강하다. 자연식이다. 만두도 나왔네요. 채소. 또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이다. 맞아요. 네, 계속 해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9분이 하셨어요. 몇 명이 한지도 여기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이제 신세대 이런 프로그램도 아셔야 돼요. 11분. 13분. 14분. 아, 네. 15분. 네, 그러면, 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이 도와주실 분도 계시니까 한번 볼게요. 네,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 중간에 자연식과 채식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18분이 같이 설문을 하셨는데, 18분이 공통적으로 자연식과 채식을 쓰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 같이 읽어보면 오신채가 없는 음식이다. 맞죠? 특별한 향신료가 없는 거고 양리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배우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다. 맞아요. 근데 여기 스님이 드시는 음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님만 드시는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드신 것도 사찰 음식입니다. 네. 채식과 소식. 맞아요. 죽식. 송강사에 죽이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저희도 송강사 죽이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이전부터 났었는데 저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네. 맞아요. 다 이렇게 채소를 사용한 음식이고 자극적이지 않고 산채 비빔밥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채식과 자연식이네요. 그쵸? 네. 자, 이제 그러면 멘티미터는 잠시 내려놓을까요? 계속 들어오니까 이 앞에 있는 화면이 계속 움직여서 그래요. 다 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23분?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요걸로 수업 진행할게요.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걸 참고해 주세요. 계속 지금 23분, 12분 계속 오시는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식, 채식 나물이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찰 음식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채식과 자연식일 텐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비건도 사찰 음식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아닐까요? 채식과 자연식을 하고 비건은 거의 유기농을 쓰거든요. 네. 사찰 음식하고는 거리가 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네? 네, 사찰 음식. 사찰 음식과 비건의 차이는 네. 사찰 음식은 네. 오실채가 들어가지 않는데 네네. 비건은 모든 채소를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큰 차이점이 맞아요. 큰 차이점이에요. 정말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찰 음식이 한국에만 존재할까요? 그러면요? 다른 나라 어디에 또 있을까요? 인도에서 사찰 음식 드셔보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인도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혹시 사찰 음식 드셔보셨어요? 네? 한국만 있을 것 같아요. LA에도 있어요? 불교가 전해진 곳은 사찰 음식이 다 있어요. 다만 한국이 북방불교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조금 달라지고 특별한 형태의 사찰 음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채식을 하는 거야. 나무를 먹어야지. 오신채를 쓰지 않아 라고 하지만 우리 미얀마나 남방불교 가면 채식 하시나요? 거긴 탁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것을 사찰 음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이거다라고 결론적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사찰 음식이라고 해서 식당을 냈는데 스님들이 안 오시고 비건들이 다 온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외부로 활동하시는 것이 많으니까 이제 사찰 음식을 하는 나무를 하는 저희 집에서는 잘 안 오셨는데 사찰에 비건들이 오면 하나하나 너무 따져요. 스님 이거 두유 썼는데 어느 회사 두유예요? 이거 어떤 기름에 튀겼어요? 식용유예요? 카놀라유예요? 뭐 해바라기 씨예요? 왜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교수님 그건 아니죠. 두유에도 비건 있고 비건 아닌 게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이 맥주는 사실 술은 곡물이지만 스님들은 곡차라고 드시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곡물로 하긴 했지만 비건 맥주가 있고 비건 맥주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보리로 만드는 건데 와인은 포도로 만든 거잖아요. 포도도 만든 와인도 비건 와인도 있고 아닌 와인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간단하죠. 모든 것의 근본은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지 채식을 하기 위해 채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우리 매번 공양 개송할 때 이렇게 감사한 음식을 양약으로 삼아 위성도업해서 하겠다고 하지 채식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차근차근 오늘 얘기하면서 남방불교에서 금강승불교에서 그리고 북방불교에서는 어떻게 사찰 음식이 변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한국 사찰 음식이 너무너무 세계에서 위상을 떨칠 정도로 좋은 전통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만 머물러 있는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국 분들한테는 사찰 음식이 너무 좋대요. 비건보다 좋대요. 왜냐하면 마늘이나 파 같은 향신료는 한식에서는 잘 사용하고 오히려 한식에는 없어서 안 될 감초 같은 식재료이지만 외국 분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외국 분들한테 잘 소화가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푸드, K비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찰 음식이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례대로 한번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티멘터는 리턴을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자, 그럼 사찰 음식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불교에서 허용하는 승려들의 음식, 절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찰 음식이 뭐야?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장황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잘 이해 못해요. 간단하게 그거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승려들의 음식이지만 사실 승려는 사부대중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 오늘 먹었던 공양처럼 사부대중이 수행을 위해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절에서 먹는 음식이다.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스님 혹시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둡죠? 그쵸? 네. 어두우면 금방 졸려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하면
이제 중간에 좀 어둡고 하면 눈이 스르르르르 감겨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볼 때만 좀 스님 죄송하지만 꺼주시고 그리고 좀 커주시는 네 소임을 맡아주십시오.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냐 하면 사찰 대중의 건강, 수행, 지혜 증진을 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지역 자연 환경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됐나요? 네. 지역 문화 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라도 음식 진짜 맛있죠. 네. 네. 그리고 이익과 안락, 행복을 가져다주는 음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공양하셨어요라고 물어보잖아요. 식사하셨어요라고는 잘 안 물어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식사와 공양의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우리 밥 먹었어? 아니면 식사하셨어요? 물어보지만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스님 공양하셨어요? 보살님 공양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좀 다르죠? 똑같이 밥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양과 식사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매일 쓰는 말인데. 식사는 밥을 먹는 거고 그럼 밥도 빈속을 채우는 거 아닐까요? 약간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공양계도 부르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복송하면서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서 해양도 하시고. 네. 네, 그런 것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은요? 힐링으로 하기 위한 약으로. 공양 개성을. 네, 맞아요. 네. 식사하고 공양을 우리 매일 쓰는 단어인데, 스님, 그쵸? 근데 이게 뭐가 다른지 잘 아마 여러분들 감은 있으실 텐데, 표현을 하자니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도 공양이지만, 대중공양 올린다고 할 때 먹지 않아도 우리가 보시하는 것도 공양이라고 얘기하고 부처님이 드시진 않지만 맞이 올리는 거라든지 재물을 육법공양 다 공양이란 말을 써요. 그쵸? 그리고 공양이란 말이 뭐냐 하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이나 스님들께 재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바치는 일 자체를 공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나도 점심에 공양을 했는데 우리가 부처님이나 스님한테 바치는 음식 이거 좀 잘 매칭이 안 되지 않으세요? 공양의 학문적인 학술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바친다고 얘기는 했는데 우리가 먹는 게 공양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어떤 분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다. 이렇게 먹는 음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공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공양하는 마음, 공양을 올려주신 분의 마음. 우리 차공양, 무슨 공양 하지만 사실 차하고 앞에 있는 육법공양보다는 육법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처럼 식사와 공양은 초점이 좀 다르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불전에 올린 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말을 막 하면서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음식 먹을 때 무건으로 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 수행을 할 때, 특히 무건 수행을 할 때 사찰 음식을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먼저 얘기해 주는 공양이에요. 저도 외부 사람들하고 처음 얘기할 때 스님, 사찰 음식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찰 음식 바로 뭐예요? 사찰 음식, 뭘 사찰 음식이라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요번에,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비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가 살고 있는 청량에 놀러 왔어요. 2박 3일 동안 비건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온대요. 그래서 저는
여기 수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평일날 오라고 하세요. 저는 주말에는 법회가 있어서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평일이니까. 화수목이었었거든요. 아유 뭐 평일에 어른들이 2박 3일 내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15명 정원이었는데 60명이 넘게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60명이 넘게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대기를 걸고 전화 예약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불자냐? 불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막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이 다 오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이제 나 당뇨, 젊으신 분들이 당뇨인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후위기인데 나 이거는 채식이 아니라 그냥 비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스님이 음식을 하니까 사찰 음식 초점을 맞춰 오셨나 봐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음식에 초점을 드시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걸 초점을 맞춰야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아이들도 그렇고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각이 뛰어난가 봐요. 아이들이 바로 채식 야채를 주면 뱉어요. 고기는 잘 먹는데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손자들 손녀들 밥 이렇게 먹이다 보면 바로바로 뱉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조금 훈련이 되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훈련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공양하는 마음을 어머니가 알고 계신다면 아이들한테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아빠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또 밥을 하려면 또 농부가 얼마나 수고롭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생태교육이라든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찰 음식을 맨 먼저 얘기할 때 공양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알고 가야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리는 마음, 올리는 행동 그런 것을 먹는 공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찰 음식은 먹는 것이 아니라 공양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바로 나오죠. 공양을 올리는 음식을 사찰 음식이라고 해요. 산부님께, 부모님께, 국토에, 중생에, 시은에 보답하는 음식입니다. 또 스님들께 공양을 또 많이 올리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렇다면 사찰 음식의 의미는 의식이나 봉행식, 진설 음식 사실 저도 외국의 사찰 음식을 먹으면 한국처럼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참이 한 3가지, 2가지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다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리고 굽고 찌고 염장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만이나 아니면 더운 지방에 갈수록 볶음 요리가 많아요. 우리처럼 조리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찰 음식은 사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으로 제단의 떡, 과일, 산부님께 귀의하며 올리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복덕을 쌓는 기회로 이런 음식을 올렸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법회를 위한 음식을 올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일불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도비를 내거나 기도를 요청하시죠. 그렇죠? 생일불공을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보통 저 스님 승진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우리 애가 지금 어디에 갔는데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공양은 하진 않아요. 복을 빌기는 공양은 하진 않지만 법회를 진설할 때는 공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법회를 위한 청식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한국 불교 음식의 특별한 것은 고려 때는 불교가 많이 성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왕실에서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숭유 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억압되면서 외부에서 초청받는 공양청이 없어졌는데 왕실에서는 그렇다고 했었던 의식들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에 와서 제사를 지냈대요. 그래서 절에서 수락관에 있는 상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식하는 숙수들이 공양관에 와서 음식을 같이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음식들은 저희가 먹는 사찰 음식은 그냥 예전에 평민들이 먹었던 음식이 아니에요. 방가 음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도 왜 세종대왕도 그렇고 절에서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냈다고 하잖아요. 왕궁에서는 못하니까. 그리고 귀족들도 절에서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분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공양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궁중 음식이라든지 방가 음식들이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사찰 음식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초기에는 초기 불교 탁발식, 일종식, 칠가식 이건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아닌가요? 아 그래요? 혹시 그렇군요. 초기 불교에는 탁발을 했어요. 그렇죠? 탁발은 뭔지 아시죠? 네, 바루를 들고 쭉 행렬로 그것만 본다고 막 외국 사진 기자들이 그걸 찍으러 가기도 하는 진 풍경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렇게 탁발을 하는데 일종식은 하루에 밥을 한 번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부처님 시대에는 사시에만 공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종식이다. 칠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7집만 간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7집을 갔는데도 밥을 못 얻었어. 그러면 굶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런 칠가식이라고 하는 계율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차제걸식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뭐라 못 들었어요. 차례대로 어떤 집은 7집을 쭉 가야 되는데 저 집은 좀 오늘 공양이 괜찮을 것 같은 이 집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건너뛸 수 없고 차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탁발식을 하고 일종식을 하고 칠가식을 하고 차제걸식을 한 것은 초기 불교 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가요? 저희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무사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1년에 한 번. 왜냐하면 그때는 겨울에 왜 불의유 떡기 만창했을 때 스님들이 탁발 정신을 세워서 대구 경남이니까 아무래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스님들이 떼거지로 목탁을 치고 시장을 돌아다니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중단된 경험이 있어요. 당연히 불교 국가에서는 공양 올리는 의식이 너무 고귀하고 또 간절하지만 불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탁발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탁발을 하러 갈 때 너무 처음이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길거리 다니다가 바루를 들고 다닌다는 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이렇게 부처님 제사 시에는 이런 식으로 나를 버리면서 수행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들기도 했고 또 공양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동반하긴 했지만 그것이 여러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 그랬던 모양이라서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탁발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건 다 아는 거죠. 무량공덕 회양식은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간식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같이 공덕을 공덕을 원하셔서 보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무량공덕으로 회양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대기근 발생 시에는 대중 구율식을 주기도 하는데 혹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만 불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대만에 큰 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찰스리를 대만으로 갔어요? 와, 역시 성광산 다르네요. 그럼 대만에 어느 절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큰 데 다녀오셨어요? 크긴 크죠, 대만이요. 네, 어디 다녀오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댕겨서 몰라요. 그렇구나.
제가 저는 이제 사찰 음식을 관련돼서 어렸을 때에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지금도 먹고 싶은 게 많고. 근데 채식을 하려다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채식을 하면서 먹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충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맨 처음에 어른한테 많이 혼났지만 콩 같은 걸로 막 병아리 콩으로 으깨가지고 햄버거 패티도 만들고 우엉을 말아가지고 갈비찜도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른들은 싫어하세요. 고기 먹는 것 같다고. 그런데 채식이니까 저와 같은 젊은 소리의 스님들은 밖에 나가서 굳이 나 배고파 먹고 싶은데 못 먹어 이런 마음보다는 당당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좋게 원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대만 쪽에 채식 음식을 구하러 많이 갔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채식 음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롯데나 아니면 풀무원, CJ에서 채식 음식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만 거기는 오신채가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정말 많이 채식 식당들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사라고 자재정사 혹시 기억나세요? 가보셨을 텐데 남색 옷을 입고 다니고 거기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재난이 생겼을 때 불교단체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모르시는군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 공양미를 팔잖아요, 앞에서. 근데 거기 공양미도 파는데 더 중요한 거는 구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렇게 세계 곳곳에 사람들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토르트식이라든지 아니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채식으로 만드는 공양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지금 구휼이고 가뭄인데 채식이 어딨어 그냥 배불리 먹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철저하게 두부를 소금에 절여서 불려서 먹는다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나 콩이나 쌀을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개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선 대만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도시락이에요. 제가 여기 화련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기차 시간을 못 맞췄어요.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니니까 기차 시간을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면 차로 이동하니까 쉬운데 전 혼자 다니니까 기차 시간대에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떤 스님 잠깐 와보시라고. 기차 시간에 맞는 제가 그때 점심이 좀 지났거든요. 스님들이 밖에 나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 드시러 싸주시더라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이 일회용이 아니었어요. 플라스틱이어서 제가 이걸 보고 사실 배는 고팠지만 우리는 공양 시간 딱 끝나면 문 딱 닫아버리지 않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채식하기를 권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님 진짜 우리는 채식해야 돼요. 여러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채식해야 돼요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배가 고팠지만 뭐라도 사 먹어야 될 기세였고 사실 하루를 굶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대만어를 못하니까 어디 가든 제가 대만 가기 전에는 채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는 곳에는 채식 음식이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사 먹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굶었는데 주니까 너무 진짜 생명을 이어주는 음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지금 밥하고 국수가 혹시 국수라고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밥하고 국수인데요. 국수의 그 베이스는 콩물이에요. 우리 콩국수를 한 여기는 콩물을 끓여서 걸쭉하게 진짜 두유를 끓인 것 같은데 진짜 배가 든든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불광사에 가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무료 공짜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불광사 지금 생각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불광사에 굴타기념관 가보셨어요? 아, 거긴 또. 그렇죠. 그럼 아마 굴타기념관 가보셨을 거예요. 탑이 8개 있는데. 아. 어쨌든 거기 안에 가면 공양관이 있어요. 공양관은 24시간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시 개방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선택할 나 2가지. 넌 밥 먹을래? 국수 먹을래? 저는 그때는 저 도반이랑 같이 가서 스님 국수 먹어, 나 밥 먹을래? 하나씩 먹어보자. 그래서 다 먹어봤는데 진짜 우리 진짜 신도님들이 절에 와서 대중공양이라고 하고 사찰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거 보시기에는 반찬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멀리서 왔는데도 누구나 평등 공양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오든 신도가 오든 기독교인이 오든 불교인이 오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도 이런 식으로 베푸는 음식 큰 건 아니잖아요. 베풀고 채식에 대한 좀 더 마음을 굳건히 한다면 저는 요새 불교가 종교가 다 침체기에 있다고들 하는데 이게 불교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환경하고 먹는 것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다음 시간에 환경에 또 얘기해드리겠지만 자, 그럼 스리랑카 아까 우리 칠가식을 한다, 차제거식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좀 다르지 않아요? 스님들이? 한 스님들은 산에서 내려오고 한 스님들은 시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남방불교,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스님이 2분류로 나뉘어져 있대요. 숲스님, 도시스님. 그래서 숲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탁발을 하는 거예요. 칠가식을 하고. 그런데 여기 있는 도시 스님들은 뭘 하냐 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뷔페식처럼 쭉 차려놓은 음식을 갖다 먹는 거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숲에 있는 분들은 두타행을 하시기 때문에 숲에 있는 것이 수행으로서 적합하다고 하셔서 계시긴 하지만 숲에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해서 숲 사이에 아니면 숲 바깥에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스님들이 굶지 않게 숲 가까이에 천막 같은 것을 쳐가지고 과자라든지 아니면 상하지 않는 음식들 갖다 놓는데요. 왜냐하면 두타행을 하시다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혹여라도 집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배가 고르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여기는 탁발 공양을 하고 오오불식을 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루 공양을 할 때 깨끗이 씻어 먹죠. 그렇죠? 그리고 바루 공양하기 전에 조금 떼서 시식이라고 해서 공양을 해요. 아시나요? 왜 우리 바루 공양 혹시 해보셨어요? 바루 공양할 때 천순물을 중간에 모으죠. 아기들한테 준다고. 그걸 나중에 따라 버리죠. 그렇죠? 그건 따로 모으는 물이잖아요. 버리는 물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 먼저 모으는 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탁발 공양을 할 때 바루 공양을 하는 것은 마지막에 씻은 물을 먹지 않고 버려요. 그 물을 공양한다고 버려요. 약간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리랑카 남방불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북방불교는 80% 이상이 도교랑 불교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6,000개 이상의 식당이 있대요. 저도 돌아다니다가 어떤 채식 뷔페집을 갔어요. 지하였어요. 지하면 뭐 좀 크진 않겠지. 그래도 나 대만까지 어렵게 왔는데 이것저것 채식 음식 저는 개발도 해야 되니까 먹어보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식당에서. 너무 커가지고. 안 믿기시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 여기서 큰 백화점은 어디예요? 여기 주변에 가장 큰 백화점? LG 백화점? 제가 못 가봐가지고 안 돼. 혹시 부산에 센트럴시티에 신세계에 가보셨어요? 거기 푸드코트 엄청 크죠? 그런 느낌이에요. 푸드코트가 따로 있어요.
어딘지를 모르, 제 식탁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내 식탁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길이 그 길 같아요. 그리고 더 이거는 아마 대만에만 있는 길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웨딩홀이라고 해서 예식장이 있잖아요. 대만은 그런 게 없어요. 채식 식당이나 이런 식당에서 연회를 해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커요. 잘못 들어갔다는 남의 집 돌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남의 집 결혼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나중에는 다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대단해가지고 야 이거 나중에 진짜 신도님들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대만에 채식 여행을 한번 상품으로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한 군데는 4층짜리였었는데 4층이니까 쉽게 들어갈 것 같잖아요. 점심시간에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제가 거기에는 젊으신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이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찰 음식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대만을 다녀오긴 했는데 어쨌든 대만은 세계 채식 시장의 2위예요. 그래서 대만에 가면 없는 채식이 없고 고기로 생각되는 모형을 안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뭐 오리고기, 뭐 닭고기, 칠면조고기 없는 게 없는데 다 채식으로 만들어냈어요. 스님들은 계율이 철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드시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들도 스님들을 뵐 때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앞에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스님들한테 공양청을 올리실 때 스님 몸보신 해야 되니 거쳐다가 한 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채식으로 공양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중 공양을 해 주시고 채식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불교의 사찰 음식이 힘이 생기지, 안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흔들리면 솔직히 누가 힘을 잡겠어요. 그렇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금강불교라고 해서 저는 이 송광사는 조금 티베트 불교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던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큰 스님도 달라이라마 스님하고도 막내가 있다고도 예전에 많이 제가 신문에서도 봤는데 보성 스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강승 불교가 밀교, 티베트 불교 쪽이긴 한데요. 이 파라 초록색 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에? 따라보살 밀라레빠예요. 밀라레빠. 밀라레빠 들어보셨어요? 네, 육성치라고 해서 한 생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래요. 우리 왜 부처님은 전생에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밀라레빠는 한 생에 몰아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금강승 불교할 때는 밀교로 한 생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밀라레빠를 숭상하는데 밀라레빠가 채식만 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초록색이에요. 그거 쓰레기 풀만 드셨대요. 그래서 여기 몸이 초록색이 됐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채식할 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농담을 한 개도 했었는데 금강승 불교 티벳은 사실 야채가 많이 있지 않고 고산이기 때문에 야크고기를 먹곤 하지만 지금은 채식으로 변모하고 있고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밀라레빠 존자님이 아니고 까르마파 존자님도 채식을 권하고 계세요. 이게 세계의 추세예요.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라 채식을 하지 않았던 금강승 불교도 채식으로 옮겨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불교의 사찰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우리 금강승 불교부터는 지금 시간이 50분 좀 넘어서 한 10분간만 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반성해야 되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맞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또 분명히 의견을 내고 또 시책에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해요. 정말로.